안녕하세요. 샤클락 라디오 DJ 퐁지 깜디입니다. 네, 지난 화에서 저희가 너무 열띤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30분이 넘을 뻔한 걸 제가 정말 겨우겨우 끊었습니다. 그쵸? 안 끝날 뻔했죠. 그러니까요. 그때 DJ 깜디님은 아직 본론을 시작도 못했다고 녹음 후에 그렇게 아쉬워하셨잖아요. 아직도 결혼에 대해 할 말이 남아 있으신가요? 엄청 많습니다. 이거 지금 에피소드를 네. 2, 3, 4, 5까지 거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나중에 부록으로 또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좀 다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저번 주에 잠깐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도 좀 사망 토론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속궁합, 결혼 전에 맞춰봐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DJ 깡님 오늘 도대체 예를 몇 가지 준비하셨죠? 한 예를 5가지 이상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다 기억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즉흥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도 100가지는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은 시간을 맞춰서 잘 끝내보도록 해봅시다. 네,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DJ 깜대님은 저번 주에 살짝 이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결혼 전에 성관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저번 주에 또 말씀을 하셨던 게 본인은 여자를 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스킨십도 싫어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근데 뭔가 이게 결혼 전에 성관계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뭔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는 네. 다른 남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그 평균 이하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네.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남자가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흔히 말하는 기억 지읒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깜대님께서 의견을 먼저 내주셨으니까 한번 네. 깜대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 결혼 전에 성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지금 애도 있는 상황에서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성관계 정말 이걸 결혼하기 전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성관계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허,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는 그냥 말과 행동, 선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만 사랑이 저는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메인은 저는 성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이유도 네,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는 결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변태적인 발언이었거든요, 방금. 아, 그렇다면 지금 깜대님은 기혼자시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성관계 도대체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한 10개월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면은 하고 보통 있습니다. 사람들이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저번 주에 그렇게 와이프 자랑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거의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성관계 텀이 길어지게 됐냐면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스킨십과 네, 여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안 좋아합니다. 다른 남자들에 비해. 네. 그래서 제가 텀이 이렇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 DJ 깜대님은 예. 성관계가 10개월에 한 번 혹은 예. 1년에 한 번이 됐다고 해서 예,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본인은 맞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하. 제가 뭐 여러 채널이나 이렇게 유튜브 네. 또는 뭐 다른 뉴스 같은 거를 제가 접했는데요. 네. 너무 지나친 거는 뭐든지 해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 부족한 것도 해롭습니다. 네. 하지만 적당한 모든 거 적당한 그런 거는
정말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네. 성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 정도는 건강에도 좋고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외모도 바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허, 성형이 된다. 그렇죠.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인데 최고의 성관계다. 성관계다. 아, 지금 그렇게 전개를 하시는 건가요? 똑같은 성입니다. 아하. 한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건 솔직히 이건 농담이고요. 조크고요. 그만큼 이제 의료 쪽에서 관리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필요하다. 그리고 여자는 예뻐진다. 무슨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뭐 그런 건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좀 활성화가 돼서 네, 좀 피부도 좋아지고 네. 그런 얘기 듣긴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정말 저는 사랑하는데 네. 이 성관계 때문에 네. 외모가 조금 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성관계가 안 해서요? 네, 많이 푸석해지셨겠어요? 많이 푸석해졌습니다. 지금 얼굴에 윤기도 없고 엄청 건조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와이프. 이 자리에 빌어서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좀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아무리 스킨십을 싫어하시더라도. 제가 좀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좀 이제는 본론에 이제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성관계를 궁합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궁합을 맞추는 거는 네.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상황인데요. 저 말고 네. 제 친구의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잘 맞춰지지는 않는데요. 예, 그래서 결혼 전에 저는 성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전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네. 내가 이 성관계가 안 맞는다 해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딴 거는 다 완벽해요. 네. 근데 이런 잠자리나 성관계가 맞지 않는다 해서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네. 나는 이런 게 좋다. 난 저런 게 싫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맞아요. 결국에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에게 있어서, 저도 기혼자입니다만, 네. 저에게 있어서 부부라던가 사랑에 관해서 성관계는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정신적인 교류 또는 어떤 뭐랄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교류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성관계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욕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스타일대로 따라와 줘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집이랄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남편한테 맞춰줄 의향이 120%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전 성관계 네. 굳이 안 해도 맞출 사람은 맞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굳이 그거를 궁합을 안 맞는다 그래서 안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서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을 아직 제가 못 봐서 네. 제가 좀 이렇게 가벼운 식으로 말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네. 속궁합은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혼전 성관계를 안 하더라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성관계 스타일을 맞추실 수 있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DJ 퐁지님께서도 약간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요. 예. 그런가요? 왜냐면 각자만의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카멜레온 같이 그 사람에게 120% 맞춰줄 수 있다. 정말 특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퐁지님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면 퐁지님이 다 맞춰주니까요.
어, 120%. 그러면 깜대님은 네. 진짜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본인이 그 성관계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나요? 스타일이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와이프가 다 맞춰주길 바라시나요? 저는 바라죠. 왜냐면 그래야지 제가 100% 만족하는 성관계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이신 네. 수연님께서 또 네. 이런 의견을 한번 내주셨어요. 제가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연님께서 주신 의견이 뭐였냐면 오히려 여러 사람들과 경험을 하다 보면 비교가 돼서 오히려 더 만족을 못하지 않을까 또 이런 의견을 내셨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위험하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다. 네.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죠? 이게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네.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나와 100% 맞는 성관계가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연애를 하고 요새 같은 경우는 1, 2년 정도 연애를 하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네. 이제 부모님과 상견례까지 할 수도 있고 그 전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 시기가 됐을 때쯤 결혼을 완전 이제 생각할 때쯤 네.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귀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는 해도 된다. 맞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네. 예? 그때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네. 연애를 한다고 무조건 성관계 너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니까 성관계를 맺어도 된다. 안 됩니다. 저는 그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근데 그럴 거면 그냥 결혼하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결혼할 건데 굳이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네. 성관계를 맺는 게 네.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100점짜리 정답이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다 올리고 성관계를 했어요. 너무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예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퐁지님이 만약에 네. 저의 와이프라 생각하고 네. 자, 성관계를 둘이 가졌어요. 네. 근데 저는 그 퐁지님의 머리 끄댕이를 잡고 성관계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퐁지님은 머리 끄댕이 잡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야! 머리 끄댕이를 왜 잡어? 머리 아파 이거 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특이하게도 머리 끄댕이를 꼭 부여잡고 성관계를 해야지만 저는 100% 만족을 합니다. 근데 퐁지님은 싫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혼 생활이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성관계가 횟수가 줄어들고 네. 하지 않게 되죠. 왜냐면 만족을 못 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사이가 멀어지면 최악의 경우 다시 이혼까지 생각하는 최악의 이제 쳇바퀴가 굴러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들은 예를 가지고 한번 좀 네.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 네, 해보십시오. 자, 그럼 머리끄댕이를 잡아야 성관계를 만족하면서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시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시죠?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혼인 전에 그걸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깜대님께서 바꿀 의향이 없으면 네. 그거는 혼전 성관계를 한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성관계하는 걸 좋아하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극단적인 예를 들어야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극단적인 네네. 예를 든 거지. 네. 그 정도로 이제 성관계가 안 맞다 보면 네.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그런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고요. 어허. 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을 하는 이유는 네. 합법적인 성관계, 네. 부부가 됨을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를 하고 네. 법적으로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부부는 성관계를 맺어도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맞아요. 네. 그러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깜대님은 혼전 성관계의 그 데피니션이란 정의란 그냥 사귀는 사람이랑 하는 것 자체가 혼전 성관계가 아닌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하는 게 혼전 성관계이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하하,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깜대님은 애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이가 딸입니다. 딸입니까? 예. 몇 명입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입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딸이 네. 예를 들어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 딸이 결혼 준비하는 중에 깜짝님한테 말을 합니다. 네. 아빠, 나 이제 어차피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건데 네. 나 어디 놀러 가서 네. 몇 박 며칠 남편 될 사람이랑 네. 놀러 갔다 올게. 네. 그럼 그 말은 이제 암묵적으로 네. 이제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행 가기 때문에. 그럼 그럴 때 깜짝님은 허락을 합니까? 제가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 네. 만약에 결혼을 약속한 상대랑 가지 않습니까? 네. 대신에 제가 그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딸이 있다고 했으니까 남자를 제가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 아직 뭐 상견례도 안 하고 아직 결혼식을 하기 전입니다. 결혼을 아직 승낙을 100% 지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상견례를 하지 않았으니까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냅니다. 그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보내실 안 겁니까? 보냅니다. 어... 전 아빠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갔다 왔어요, 딸이. 네. 갔다 왔는데 아빠, 나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싶어. 이 사람이랑 너무 안 맞아. 성관계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헤어지라고 합니까? 딸이 싫다. 네. 싫다고 했다. 네. 성관계도 너무 안 맞고. 네. 다른 건 그 너무 좋은데. 남자가 머리 끄댕이를 잡는다. 자기 머리가 다 빠졌다. 땜빵이 생겼다. 결혼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 하지 마라. 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딸이 또 그래요. 근데 아빠, 다른 거 빼고는 너무 잘 맞아.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깜대님이 보기에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네. 다만 성관계 할 때만 안 맞아요. 네. 그래도 헤어진다고 하면 그냥 헤어지게 놔둡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라면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내 딸과 네. 그 남자가 평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그렇게 깊숙하게 개입은 안 하는데 대신에 딸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한다면 저는 딸한테 얘기합니다. 딸아, 그러면 너 남편 될 사람이랑 이 상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너는 이런 게 싫고 이런 게 좋다 얘기를 하고 혹시 바꿔줄 수 있겠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남자도 어떤 게 싫고 어떤 게 좋은지 남자의 의견도 들어봐라. 그리고 얘기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네가 잘 생각을 해서 요거 성관계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딴 거는 다 완벽하니까 그러면 결혼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 남자는 도저히 못 바꾸겠다. 나는 내 딸의 모든 것이 다 좋지만 나는 성관계도 중요하다. 나는 머리 끄댕이를 꼭 잡아야 되는데 못 잡게 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그 결혼은 안 되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그럼 제가 조금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깜대님께서 들으신 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여서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둘이 같이 좀 그 관계를 먼저 갖고 싶어해요. 네. 진지한 관계고. 네. 근데 남자는 피임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다. 네. 딸은 피임을 하고 싶다. 네. 그게 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딸이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네. 헤어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이었는데요. 네. 피임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뭐 네. 질문이 너무 좋아서
좋지만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100점짜리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임은 그냥 무조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이다. 네,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뭐 정말 뭐 다른 예가 없습니다. 피임은 무조건. 근데 남자가 죽어도 양보를 못 해요. 그러면 헤어져야죠. 그럼 헤어지니까. 그리고 성관계조차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성인끼리는 피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성관계를 저는 허용을 한다는 소리지 피임을 안 하고 한다는 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그 말이 안 됩니까? 네. 혼전 성관계는 무조건 피임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축복 하에서 갖는 성관계가 아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도 않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피임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본다. 근데 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아기를 가진 사람도 꽤 덜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고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사고가 최대한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뭐 모든 거는 다 남자 쪽의 잘못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자 잘못은 없습니까? 예, 여자 잘못은 없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저는 다 남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잘 그 피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99% 피임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성관계를 저는 갖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인터레스팅합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죠? 네, 저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피임을 하면서 해야 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도저히 서로가 맞지 않아서 고칠 수가 없다. 그러면 성관계를 했지만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하에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서로가 만족하는 성관계를 다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그분과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됩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깔끔한 결론 감사합니다. 저는 또 결론을 좀 이렇게 내리고 싶네요. 결혼 생활이란 현실이죠. 현실이란 안 맞는 걸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관계 또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결혼 후에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맞춘다 한들 결혼 후엔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굳이 맞춰서 안 하더라도 결혼하게 되면 또 다른 맞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위험은 부담을 감수하고 성관계를 할 필요는 없다. 또 그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와 이제 퐁지님의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희 라디오를 경청해 주시고 한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한번 읽고 또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오늘 예를 한 5가지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한 가지가 너무 강렬해서 나머지 4가지를 못 푸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그때 한번 다른 예들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입이 너무 근질근질한데요.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하는데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사클락 3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클락 라디오의 DJ 퐁지 깜디였습니다. 안녕.